사람 만나기 귀찮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인간관계는 스트레스가 되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노년이 될수록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꼭 초대하면 좋은 사람들과 절대 초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 건강한가요? 지금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커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나빠지지 않나요? 남을 험담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기운까지 뺏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치명적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나쁜 인간관계는 건강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을 주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더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후 꼭 초대해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한 삶을 삽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낮고 면역력도 강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신체 건강도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없으면 우울감이 커지고 생활 의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우울증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건강도 악화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안정됩니다. 특히 공통 관심사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 더욱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힘들 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이 오래 유지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이 더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 고립된 생활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건강, 정서 안정, 행복감까지도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매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커집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무기력함과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취미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생활 속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주변에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점점 가라앉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불만을 갖고 항상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주변 분위기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자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감정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만나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항상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도움을 받은 후에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감사해야 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금세 관계를 정리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일 외에는 연락하지 않는 관계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도 함께하고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 때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점차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내 이야기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 이야기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감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정직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을 피하려면 이런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험담과 뒷말이 많은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전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자주 웃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함께하면 편안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다섯 번째,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집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면 상대방도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작은 배려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갈등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존중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려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만남보다는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 더욱 즐겁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등산, 걷기 운동, 독서 모임, 요리 같은 활동이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 만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증가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통된 경험을 쌓으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체조, 수영 같은 운동을 함께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취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취미를 공유하면 관계를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보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더욱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랜 친구라도 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진짜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여섯 번째, 소수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소중한 사람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무조건 참기만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만이나 불편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쌓이면 결국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조용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모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오래된 친구라도 갈등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풀리면 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참기보다는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인간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더 이상 편하지 않다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연락을 지속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고 해서 현재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현재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가 불편하다면 용기를 내어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꼭 만나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관계보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 독서,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가 더 즐겁고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활동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을 활용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카페 등을 통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대화를 걸어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깊어집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지속됩니다. 첫 번째,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랜 친구라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전화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필요할 때 먼저 연락해주는 것도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힘들 때 먼저 위로해주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섯 번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서로 편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한 번쯤 내 주변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스트레스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새로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면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걱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70세가 되어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걱정될 때가 많고 돈에 대한 고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많은 것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 5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까지만 해도 노년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고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노년과 현실은 달랐고 예상치 못한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뻐근하고 사소한 통증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돈은 젊을 때보다 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람들과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외로움도 점점 커졌습니다. 때때로 내가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운 것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작은 질병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 하나 걸려도 며칠 쉬면 나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고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을 먹는 것도 일상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작은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고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걱정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 취미생활 등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병원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돈 걱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미래가 걱정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심리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큰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현명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걱정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적어지면 감정적으로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낮추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바쁘고 손주들도 학교와 친구 관계로 인해 자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가족들이 자주 모이지 않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가끔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 주제가 맞지 않거나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려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먼저 자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손주들과도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됩니다. 지역 봉사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활력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건강의 문제도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작은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었다면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 건강도 신체 건강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퍼즐 맞추기,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등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빠져 있기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움과 도전하는 태도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를 자극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은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도 두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뜨개질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노후에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빨리 정신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속도가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매일 책을 읽고 신문을 보거나 글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는 것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결국 작은 습관이 모여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삶의 의미를 잃는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 사회생활 등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무기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우울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삶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찾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노후도 충분히 활기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만 가져도 삶에 대한 의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 가정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노후에는 스스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매일이 더 즐겁고 활기차집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텃밭 가꾸기, 책 읽기, 여행 다니기 같은 작은 목표도 충분히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습관을 만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성취가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일상에 리듬이 생기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삶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움직이고 도전하는 사람이 가장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 5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 경제적 불안, 외로움, 정신적 노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은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재정을 계획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젊었을 땐 나이 드는 것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체력이 떨어지고 점점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겁게 살아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활기차고 누군가는 위축된 삶을 사는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나면 나이가 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때는 나이 드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젊을 때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고 몸이 약해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인생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이 드는 과정이 즐거울 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름 하나에 속상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젊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건강과 에너지에서 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활력 있고 젊어 보입니다. 반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보지 않으면 더 빨리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를 숫자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지만 건강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면 오히려 활력이 넘칩니다. 매일 걷기, 좋은 음식 먹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나이라도 왜 어떤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일까요? 바로 삶의 태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늙었다고 여기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젊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변화에 소극적이고 세상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빨리 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즐기고 남은 인생을 기대하는 태도를 가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 몸이 더 약해지면 어쩌지 이제 예전 같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면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생기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을 기쁘게 살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점 중 하나는 남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의 기준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라는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방식대로 사는 자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노년은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들 눈치를 보지 않는 삶은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노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나 가족, 주변의 기대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행, 배움, 취미 생활 등 한 번쯤 꿈꿨던 일들을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젊었을 때는 사회적 역할과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 자녀를 키우는 책임, 남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닌 내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유는 나이가 주는 선물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삶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젊음만이 전부가 아니며 나이 들수록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얻는 가장 큰 선물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젊을 때 겪었던 성공과 실패가 모두 쌓여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도 이제는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는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삶의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와 시야가 훨씬 성숙해집니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경험과 지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자산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얻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나이 들수록 얻는 중요한 요소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질적인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진짜 내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이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면 인생은 더 행복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대화의 깊이가 다르고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롭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가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단순해지고 깊어지면서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내 삶을 즐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결국 조급함이 사라지면 삶이 더 단순해지고 여유롭고 평온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고 미래를 기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삶의 가치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늙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젊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악기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활력이 넘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태도와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태도도 늙지 않는 비결일까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하고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반면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세대 차이는 더 커지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더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 대화를 나누고 SNS를 활용하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교류하면 서로 배울 것이 많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면 삶의 시야도 더 넓어집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도 연륜이 있는 어른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고립되지 않고 더 오래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해도 즐길 것은 여전히 많다는 생각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전이 더 좋았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즐길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면 삶이 더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면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SNS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다라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만의 방식으로 즐길 거리를 찾으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삶을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은퇴 후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이어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가 생깁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년이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꿈을 이제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내디디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가족, 직장, 사회적 역할 등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취향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돌보는 것이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건강과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젊음만이 전부가 아니며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절대 늙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